에밀리의 이야기는 64세의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런던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남편 조지와 함께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보낸 그녀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다.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홍차를 마시며 작은 정원을 가꾸는 조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오늘 날씨 참 좋지? 조지가 신문을 펼치며 말한다. 그러게요. 빨래가 금방 마르겠어요. 에밀리는 무심한 듯 대답한다. 특별할 것 없는, 그렇다고 나쁠 것도 없는 대화. 오히려 수십 년간 반복된 이 평범함이 이제는 익숙해져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조지는 은퇴 후 정원 가꾸기와 크리켓 경기에 푹 빠져 있었고, 에밀리는 그런 그를 보며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일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점심은 뭘 먹을까? 조지가 갑자기 묻는다. 어제 먹다 남은 스튜가 있으니 데워 먹으면 되겠네요. 에밀리가 답하자. 그래, 그럼 부탁해. 예전엔 자신의 요리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것이 그들의 삶이고 딱히 불만도 없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 캐서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에밀리, 우리 로즈 앤 크라운에서 퀴즈 나잇 어때? 캐서린의 제안에 에밀리는 흔쾌히 응했다. 캐서린과는 오랜 우정을 나눈 사이였고 서로의 남편들도 잘 아는 사이였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이제 그들도 평온한 노후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캐서린의 표정은 어딘가 달랐다. 에밀리, 나 좀 이상한 말 해도 돼? 캐서린이 진지한 표정으로 묻는다. 뭔데 그래? 에밀리는 살짝 경계심을 느끼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우리 남편 바꿔보는 거 어때? 캐서린이 갑작스럽게 제안했다. 뭐라고? 놀란 에밀리가 되묻자 캐서린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아는 부부들 사이에서 남편 바꾸기가 유행이래.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좋았다는 후기가 많더라고. 에밀리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 바꾸기라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에밀리가 묻자 캐서린은 오랜 시간 같은 사람이랑 살다 보면 가끔은 신선한 기분을 느끼고 싶잖아. 게다가 서로 아는 사이니까 안심하고 시도해볼 수 있고 라고 답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조지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조지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에밀리도 당장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지만 캐서린의 진지한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딱 이틀만 해보면 안 될까?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오랜 결혼 생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지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에밀리가 계속 조르자. 그래, 그럼 딱 이틀만이다. 라고 마지못해 허락했다. 이것이 그 나름대로의 양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바꾸는 날이 밝았다. 초인종이 울리고 에밀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캐서린의 남편 데이비드가 서 있었다. 그는 씩 웃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에밀리는 앞으로의 이틀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찾아온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데이비드와의 생활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원래 가족끼리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딱히 어색함 없이 평소처럼 지낼 수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데이비드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라고 물었다. 조지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며 부엌일을 돕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에밀리는 조금 놀랐다. 괜찮아요. 금방 다 돼요. 라고 말했지만 데이비드는 그래요? 그럼 그릇이라도 정리해 놓을게요. 라며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에밀리에게는 무척 신선하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 중에도 그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정말 맛있네요.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말을 조지에게서 들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에밀리는 불현듯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에게 미소로 화답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해. 데이비드는 아침을 다 먹은 후 정갈하게 그릇을 포개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조지에게는 몇 번이나 그릇 좀 포개놔줘요. 라고 부탁했지만 습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사소한 것에서조차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밀리는 데이비드와의 대화가 점점 늘어가는 것을 그와의 대화는 하나하나가 즐거웠고, 특히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무척 소중하게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 에밀리는 문득 캐서린과는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캐서린은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제가 집에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가끔은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며 쓴웃음을 그 표정에서 에밀리는 그가 평소 캐서린을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는지 느낄 수 그렇군요. 우리 남편은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익숙해진 거지.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아요. 에밀리는 웃으며 답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지만 데이비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에 작은 파문이 일기 데이비드는 에밀리, 혹시 가끔 외롭다고 느낄 때는 없으세요?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에 에밀리는 순간 가슴이 덜컥 마치 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고 뜨거운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이게 평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데이비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에밀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 조용한 태도에 에밀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그날 밤 에밀리는 데이비드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그는 캐서린과의 생활에서 느끼는 고충을 털어놓았고, 에밀리 역시 조지와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만과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에밀리는 점점 데이비드에게 마음이 이끌리는 것을 그의 차분한 태도와 사소한 배려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잊고 있었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의 따뜻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기 어느새 이틀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마지막 날 밤 에밀리는 왠지 모르게 이대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아직 이 관계를 더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불현듯 가슴을 스쳤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이 이틀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최대한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에밀리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윽고 데이비드가 입을 에밀리, 저도 이 이틀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원래의 친구 부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캐서린과 앞으로도 잘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그곳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이렇게 이틀간의 남편 바꾸기는 끝이 났다. 데이비드가 돌아갈 때 에밀리는 언제든 또 놀러오세요. 라며 웃으며 그를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조지가 돌아왔고 다시 익숙한 일상이 아침 식탁에서 조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펼치며 오늘은 좀 쌀쌀하네. 라고 그 말에 에밀리는 미소 지으며 그러게요. 바람이 좀 차네요. 라고 답했다. 변함없는 생활, 변함없는 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다시금 마음을 하지만 이틀 동안 싹튼 작은 설렘은 에밀리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이 나이에 찾아온 이 낯선 감정은 앞으로도 잊히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에밀리는 조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에 어색함을 조지는 여전히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 앞에서 크리켓 경기를 시청했고 에밀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저녁 시간을 떠올렸다. 데이비드는 런던의 작은 펍에서 재즈 음악을 들으며 에밀리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화가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다. 에밀리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었다. 조지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낯설고도 설레는 감정이었다. 다음 날, 에밀리는 캐서린을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그들이 자주 가던 로즈 앤 크라운이었다. 캐서린은 평소처럼 밝은 모습으로 에밀리를 맞이했지만 에밀리는 왠지 모르게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캐서린은 이틀 동안의 이야기가 궁금한 듯 조지에 대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조지는 정말 조용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게 또 나름대로 매력 있더라고. 우리 집 정원이 엉망이었는데 조지가 싹 정리해줬어. 역시 정원 가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캐서린은 웃으며 말했다. 에밀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세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느껴졌다. 데이비드는 어땠어? 캐서린이 물었다. 에밀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좋았어. 친절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라고 짧게 답했다. 캐서린은 눈을 반짝이며 그치, 데이비드가 좀 섬세하잖아. 혹시 뭐 다른 일은 없었어? 라고 짓궂게 물었다. 에밀리는 손사래를 치며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 남편이랑 이틀 동안 같이 지낸 것뿐이야 라고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캐서린은 에밀리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듯했다. 에밀리, 혹시 데이비드한테 마음이 간 건 아니지? 캐서린이 장난스럽게 묻자 에밀리는 깜짝 놀라. 무슨 소리야? 아니라니까 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붉어진 얼굴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캐서린은 에밀리의 반응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뭐, 그럴 수도 있지. 데이비드가 매력적이긴 하니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취미로 찍었던 사진들이 가득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에밀리와 조지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에밀리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겨보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진 속 조지는 지금과는 달리 생기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에밀리는 그 시절 조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무미건조해졌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다. 에밀리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조지가 에밀리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주고 있었다. 조지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에밀리는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에밀리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틀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잊고 있었던 설렘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이었을까? 에밀리는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조지는 평소처럼 정원으로 나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결심한 듯 밖으로 나갔다. 조지, 나도 정원 일 좀 도와줄까요? 에밀리의 말에 조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자기가 웬일이야? 조지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웃으며 그래, 같이 하자 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조지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오랜만에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에밀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데이비드와 같은 섬세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에밀리는 조지와의 시간 속에서 잊고 있었던 편안함을 느꼈다. 그날 오후 에밀리는 조지에게 사진기를 꺼내 보이며 우리 사진 좀 찍을까요? 라고 제안했다. 조지는 쑥스러워하며 무슨 사진이야 이 나이에 라고 말했지만 에밀리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웃으며 사진기 앞에 섰다. 에밀리는 조지의 사진을 찍으며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세월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온 조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다시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녁 무렵 데이비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에밀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에밀리, 잘 지내세요?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에밀리는 네, 잘 지내요. 데이비드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저도 잘 지냅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라고 말했.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저도 데이비드 씨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털어놓았. 데이비드는 잠시 침묵하다가 에밀리,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밀리는 그의 제안에 데이비드 씨, 그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에밀리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요. 하지만
에밀리 씨와 함께했던 시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밀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데이비드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이 이상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만 될 뿐이에요.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윽고, 알겠어요, 에밀리 씨. 당신의 뜻을 존중할게요 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에밀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정원에는 조지가 켜놓은 작은 등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에밀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에밀리는 조지에게 우리 여행 갈까요? 라고 제안했다. 조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여행? 갑자기 웬 여행이야? 조지는 의아해했지만 에밀리는 굳은 결심을 한 듯 그냥 어디든 가고 싶어요. 우리 둘이서만 이라고 말했다. 조지는 에밀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라고 물었다.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바다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바다 좋지. 그럼 바다로 가자 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며칠 후 에밀리와 조지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에밀리가 어렸을 적 가족들과 함께 자주 놀러왔던 곳이었다. 에밀리는 조지의 손을 잡고 해변을 따라 걸으며 옛 추억에 잠겼다. 조지는 에밀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여기 어렸을 때 자주 왔던 곳이에요. 저기 저 바위섬 보이죠? 저기서 아빠랑 같이 낚시도 하고 수영도 했었어요. 에밀리는 추억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지는 에밀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랬구나. 자기는 어렸을 때 꽤나 개구쟁이였나 보네. 조지는 웃으며 말했다. 에밀리는 조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그랬죠. 그때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었는데 라고 말했. 조지는 에밀리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지금도 행복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이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조지의 말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 그날 밤 에밀리와 조지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호텔에 묵었다. 에밀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았다. 캄캄한 밤바다 위로 작은 어선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에밀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데이비드를 떠올렸다. 그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주었던 설렘,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에밀리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에게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행복을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와의 만남은 거기까지였다. 이제 에밀리는 자신의 곁에 있는 조지에게 더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조지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다. 조지는 에밀리에게 이번 여행 어땠어? 라고 물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조지 라고 대답했다. 조지는 에밀리의 말에 쑥스러운 듯 웃으며 나도 좋았어. 우리 앞으로도 자주 여행 다니자 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조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정말로 데이비드를 잊겠다. 그리고 조지와의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겠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에밀리의 일상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에밀리는 조지에게 더 살갑게 대했고 조지 역시 에밀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비록 예전처럼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편안함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캐서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에밀리, 우리 이번 주말에 로즈 앤 크라운에서 만날까? 캐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그러자 라고 대답해. 주말 저녁, 에밀리는 로즈 앤 크라운에 갔다. 캐서린은 이미 와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데이비드가 앉아. 에밀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에요, 데이비드 씨.
에밀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데이비드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잘 지내셨어요, 에밀리? 라고 에밀리는 네, 잘 지냈어요. 데이비드 씨는요? 라고 되물었다. 데이비드는 쓴웃음을 지으며 저도 잘 지냈습니다. 라고 대답했.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캐서린은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 우리 퀴즈나 풀어볼까? 라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 그날 밤 에밀리는 퀴즈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데이비드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쿡쿡 쑤시는 것 같았. 퀴즈가 끝나고 에밀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먼저 가볼게. 내일 일이 있어서. 에밀리는 캐서린과 데이비드에게 핑계를 대. 캐서린은 에밀리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그래, 잘 가. 다음에 또 봐. 라고 말했. 데이비드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짧게 인사했다. 에밀리는 그들에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고 서둘러 펍을 나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에밀리는 씁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데이비드를 다시 만난 것은 그녀에게 여전히 힘든 일이었. 하지만 에밀리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에밀리는 조지에게 우리 사진 배우러 다닐까요? 라고. 조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사진? 자기가 사진에 관심이 있었. 조지는 의아했지만 에밀리는 웃으며 그냥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서요. 라고 말했. 조지는 에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것도 좋지. 그럼 한번 알아볼까? 라고 흔쾌히 대답했. 며칠 후 에밀리와 조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사진 수업에 푹 빠. 그녀는 사진기를 들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에 담았다. 조지는 그런 에밀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에밀리는 사진을 배우면서 잊고 있었던 열정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열정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공원에서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한 젊은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바로 데이비드의 딸 올리비아였다. 에밀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씨. 라고 인사해. 올리비아는 에밀리를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 에밀리는 올리비아의 쌀쌀맞은 태도에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사진 좋아하시나 봐. 에밀리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말을 건넸. 올리비아는 에밀리의 말에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네, 그냥 취미로 찍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 에밀리는 올리비아의 사진기를 바라보며 저도 요즘 사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했. 올리비아는 에밀리의 말에 조금 놀란 듯 정말요? 몰랐네요. 라고 말했. 에밀리는 올리비아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했. 올리비아는 에밀리의 사진을 보며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칭찬했. 에밀리는 올리비아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고마워요. 올리비아 씨 사진도 정말 멋진데요. 에밀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 올리비아는 에밀리의 말에 쑥스러운 듯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 그날 이후 에밀리와 올리비아는 가끔 공원에서 만나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 올리비아는 에밀리에게 사진 기술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에밀리는 올리비아의 젊은 감각을 배우려고 노력했. 에밀리는 올리비아와 가까워지면서 데이비드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이 자신뿐만 아니라 데이비드에게도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 어느 날 에밀리는 올리비아에게 조심스럽게 데이비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올리비아 씨, 아버님은 잘 지내시...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올리비아는 에밀리의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 네, 잘 지내세요. 가끔 에밀리 씨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대답했. 에밀리는 올리비아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물었. 올리비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냥 좋은 분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했. 에밀리는 올리비아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아버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올리비아는 에밀리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저도 이제는 두 분의 마음 이해해요. 두 분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올리비아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데이비드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사진 작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들을 전시회에 출품했고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 에밀리의 사진에는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섬세한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조지는 에밀리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 그는 에밀리의 전시회에 가장 먼저 찾아와 그녀의 사진들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에밀리는 그런 조지의 모습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 어느 날 에밀리는 전시회에서 우연히 데이비드를 만났다. 그들은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했. 데이비드 씨 오랜만이에요. 에밀리는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었. 데이비드도 에밀리에게 미소로 화답했다. 에밀리 씨, 전시회 축하드려요. 사진 정말 멋지네요. 데이비드는 진심을 담아 말했.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칭찬에 고마워요. 데이비드 씨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 그들은 잠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이비드는 캐서린과 여전히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했. 에밀리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 에밀리 씨,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물었.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글쎄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겠죠. 그럼 이만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했. 에밀리도 데이비드에게 네, 데이비드 씨도 건강하세요. 라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와의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그리고 조지와의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 어느덧 에밀리에게도 많은 시간이 흘렀. 그녀는 여전히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조지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에 담았. 그들의 삶은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했. 어느 날 에밀리는 자신의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 그 사진은 에밀리와 조지가 젊은 시절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 사진 속 에밀리와 조지는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 에밀리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 그리고 사진 속 젊은 조지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조지,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그리고 지금도 에밀리가 데이비드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 그 사이 에밀리는 70대에 접어들었고 사진 작가로서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국내외에서 수많은 전시회를 열었. 조지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둘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잊지 못할 추억들을 사진에 담았. 어느 화창한 봄날 에밀리는 런던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사진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짐을 챙겼. 조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 너머로 신문을 읽으며 에밀리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다녀와 라고 다정하게 말. 에밀리는 조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금방 다녀올게요. 당신도 텃밭 가꿀 때 조심하고요. 라고 말하며 현관을 나섰다. 전시회가 열리는 마을은 에밀리가 젊은 시절 조지와 함께 자주 찾던 곳이었. 그곳에는 그들의 추억이 깃든 오래된 펍과 작은 갤러리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에밀리는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풍경에 마음이 벅차올랐. 에밀리, 정말 오랜만이야. 누군가 에밀리의 이름을 반갑게 불렀다. 에밀리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캐서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캐서린, 이게 얼마 만이야.
에밀리는 캐서린을 와락 껴안으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캐서린은 여전히 예전처럼 밝고 유쾌한 모습이었다. 너 전시회 연다는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지. 캐서린은 에밀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에밀리는 캐서린의 변함없는 우정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데이비드는 잘 지내.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데이비드의 안부를 물었다. 캐서린은 잠시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그럼 잘 지내고 말고 얼마 전에 손녀도 봤다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 정말 잘 됐어. 에밀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캐서린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너도 행복해 보여서 정말 좋다. 조지랑은 여전히 금슬이 좋지? 라고 물었다. 에밀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응. 우린 여전히 티격태격하면서도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대답했. 캐서린은 에밀리의 말에 그게 진짜 부부지? 라고 호탕하게 웃었다. 에밀리와 캐서린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지난 추억들을 그들은 젊은 시절 함께했던 여행, 파티, 그리고 잊지 못할 사건 사고들을 떠올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남편 바꿔보기 했었잖아. 기억나? 캐서린이 갑자기 5년 전에 그 일을 떠올리며 말했다. 에밀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랬었지. 벌써 5년 전 일이네. 라고 대답했. 캐서린은 에밀리의 반응에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그때 너 데이비드한테 푹 빠졌었잖아. 라고 놀리듯 말했다. 에밀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무슨 소리야? 아니라니까라고 손사래를 쳤. 캐서린은 에밀리의 반응에 킥킥거리며 웃더니 농담이야, 농담. 근데 솔직히 그때 데이비드가 너한테 좀 반하긴 했었어. 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에밀리는 캐서린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아. 정말이야?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이야. 데이비드가 너랑 이틀 동안 지내면서 많이 행복해했었어.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었거든. 이라고 대답했다. 에밀리는 캐서린의 말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데이비드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다. 나도 데이비드 씨랑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어. 에밀리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캐서린은 에밀리의 말에 그럴 줄 알았어. 두 사람 왠지 잘 어울렸거든. 이라고 말했. 에밀리는 캐서린의 말에 쓴웃음을 지으며 하지만 우리는 그저 친구로. 캐서린은 에밀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래 그게 맞는 거겠지. 우리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라고 농담처럼 말. 에밀리는 캐서린의 말에 동의하며 그러게 우리 그냥 친구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자. 그날 저녁 에밀리는 조지와 함께 전시회 뒤풀이 파티에 참석했다. 파티장에는 에밀리의 오랜 친구들과 동료 작가들이 가득했다. 에밀리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축하 인사를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조지는 그런 에밀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기 오늘 정말 멋지다. 라고 에밀리는 조지의 말에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야. 라고. 그때 누군가 에밀리의 이름을 불렀다. 에밀리 축하. 에밀리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올리비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올리비아, 이게 얼마. 에밀리는 올리비아를 반갑게 맞이했. 올리비아는 5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전시회 소식 듣고 왔. 사진 정말 멋진던데요. 올리비아는 에밀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 에밀리는 올리비아의 칭찬에 고마워요. 올리비아 씨도 여전히 사진 열심히 찍고 있죠? 라고 물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요즘은 풍경 사진뿐만 아니라 인물 사진도 많이 찍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에밀리는 올리비아의 말에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같이 출산하가. 올리비아는 에밀리의 제안에 좋아요. 저야 영광이죠. 라고 흔쾌히 대답했. 에밀리는 올리비아와 함께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조지는 에밀리와 올리비아가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흐뭇하게 그는 에밀리가 데이비드의 딸과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왠지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았. 파티가 끝나고 에밀리와 조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을 꼭 잡고 걸었.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에밀리는 조지에게. 조지는 에밀리의 말에 나도 정말 행복했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대답했. 에밀리는 조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우리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더욱 꼭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었. 에밀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의 곁에는 언제나 조지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 그리고 데이비드와의 추억은 가슴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한 채 살아갈 것이라는 것.